네, 반갑습니다. 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핸섬해지셨는데요. 좋은 소리예요? 요즘 날씨 정말 포근하죠? 근데 정말 포근한데요. 정말 힘들어요. 미치도록 너무 힘들어요. 네. 이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으니까요. 몸에 피로가 안 풀려요. 정말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 미세먼지보다는 사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항상 우리 얘기했었었는데 지금은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대기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태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화력발전소 이런 데 있으면 폐암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미세먼지가 거의 50% 이상이 다 중국에서 넘어온다 그러니까 중국에 얼마나 많은 공장들이 이런 게 넘어오겠어요.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는 동쪽에다가 이제 공장 짓는데요. 거기서 동쪽이면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서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더 많이 오겠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원자력 발전소 동해에다 줬잖아요. 그죠? 어디로 올라가요? 일본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저희 미용실도 요즘엔 조금 조용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조금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도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조용하다 하더라고요. 뭐 시대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아픔이 오는 거죠. 나의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맑은 공기 저 같은 경우는 여행 다니면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힐링하는 거는 사실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저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맑은 공기조차도 요즘에는 밖에 나가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자,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또 무슨 또 정보를 또 얻고 가셔야죠. 그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은 행동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둘 다 굉장히 많이 해요. 둘 다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선생님은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선생님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네. 둘 다 하세요? 네. 행동을 많이 해요? 자, 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의 주제는 77탄입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생각을 하는 사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 생각을 했으면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한 세 종류로 나눠진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도 있으면서, 생각도 아예 없어요. 근데 실천도 안 해요. 두 번째, 생각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생각도 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오늘 두 번째 하신 분들은 굉장한 박수 한번 해주셔야겠는데요. 행동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해볼게요. 자, 생각이 또 없고 실천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체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맨날 힘들어?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만 힘들까? 생각을 하는데요. 불평불만해 하는 행동에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꼭 문제를 일으켜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용실에 근무를 막 해요. 근무를 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매출도 안 오르면서 불평만은 제일 많은 거예요, 원장님한테. 매출은 정말 안 오르는데. 그리고 문제도 맨날 지각을 해. 아침에 출퇴근하는 것도 지각, 그러면서 어떻게 해?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하고. 흙탕물을 만들어요. 그 미용실 분위기가, 만약 미꾸라지처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흙탕물을 만든다는 것처럼 그 미용실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흔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가 불평만이 있지? 너만 없어지면 이 미용실 잘 돼. 너가 제발 좀 없어져. 미용실이 너한테 뭘 해주길 바라지 말고 네가 미용실 할 때 뭘 해주길 바라라고. 그러면 그 미용실은 잘 된다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생각이 없고 실천에 행동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제가 76탄까지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무슨 말일까요?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라. 그쵸? 항상 9명 속에 속하지 말고 1명 속에 속하라. 제일 많이 강조하잖아요. 남도 놀 때 나는 열심히 해라 이거죠. 남들이 놀 때 다 놀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9대1 법칙. 9대1 법칙이나 10명 중에 9명 그럭저럭한 미용사이지만 1명은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 9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생각도 없고 실천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최하위인 거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맨날 끌려가는 것도 문제도 있지만, 끌려가는 건 더 문제이지만 그 사람들이 또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해요. 단체를 흔들리는 거죠. 단체에 물을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직장 다닐 때 그런 사람 쓰겠어요? 단칼이 자르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인권이 뭐니 해서 그 사람들 써야겠죠. 맞아요. 요즘 인권 때문에 그 사람들 써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두 번째. 생각은 있고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많이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10명 중이라 생각하면 거의 7, 8명 정도가 이 부류에 속해요. 한두 명 정도가 어떻게 해요? 생각도 없고 실천도 없는 사람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도 없고 실천도 없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부모 탓인 것 같아요. 부모 탓. 너무 풍족하고요.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줘요. 오늘 손님한테 상담하면서 그 얘기 했어요. 뭐냐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걸 본인이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전화를 해서 엄마한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태반이라는 거지. 한 명을 키우니까. 그쵸? 하다못해 저희 아이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중교통을 요즘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에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요. 제발 좀 애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더라고. 뭐가 고지가 있으면 거기 다녀가끔 네 혼자 스스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고. 맨날 차로 태워다 주잖아. 애가 뭔 자립이 생기겠어. 그런 애들이 과연 생각이 있겠어요? 행동이 있겠어요? 행동과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 어땠어요? 진짜 막 콩나물 같은 그런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너무 물질만주의 때문에 부모들이 한 명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한테 모든 정성을 다 쏟고 모든 걸 다 해.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행동과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런 행동과 실천이 없는 애들이 정말 많아져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사실 병 들어가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지금 어때요? 지금 일본이 인구가 1억 5천만인데 너무너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대요. 그 일할 사람이 누가 해요? 고용자가 한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아르바이트 한대요. 알바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6개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외국 나가서 논대요. 정식 직원을 안 구한대요. 6개월 아르바이트해서 그 돈 버는 걸 가지고요, 거기서 6개월 동안 살다가 온대요. 1년 살다가 온대요. 근데 그거는 어느 스타일이에요? 동남아 스타일 아닌가요? 동남아가 옛날에 한참 그랬잖아요.
직장에 근무했는데 2달 정도 일하고요. 월급 타가지고 안 나온대, 그다음부터. 얘기도 없이 안 나온대. 그럼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놀려고. 그리고 그래서 그 월급 다 떨어지면 또 와서 또 일하고. 근데 그게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을 지금 선진국에서 하고 있어요. 뭘까요? 애들이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런 것도 혹시 생각도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두 번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쵸? 가장 많은 부류에 속하는 있는 사람이면서 점점점 그 생각이 없는 사람과 생각이 없는 사람과 실천에 옮기지 없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들 나이 때, 지금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같은 경우는요, 생각은 있지만 행동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리더의 감은 못 돼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끈기가 없는 사람. 그쵸? 자,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힘들죠. 생각은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쵸? 생각은 맨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표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MMS 할 때, 저희가 트레이닝 할 때 뭐 하라고 해요? 자, 우리 공부합시다. 공부하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건 다 줄게요. 방법이나 다 줄게요. 주면 뭐합니까? 누구 노력해줘야 돼요? 우리 기능인입니다. 기능인. 기능인은요, 자기가 연습을 해서 자기가 방법은 내가 줄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센터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공부할 때는 이런 교육센터 없었어요. 정말 비싸기도 하고요. 이런 교육센터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먹구구식으로요. 주입식이에요. 진짜 책 하나 딱 갖다가 외국에서 넘어온 책 하나 가지고 그거를 딸딸딸 강사님들이 외워서요. 그거 가르치는 게 우리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개발하는 그런 교육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납니다. 지금 그런 교육들이.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대단한 원장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마스터하는 사람들이 공부는 더 하네, 옛날보다. 옛날 사람들보다 공부는 더 하네요. 혹시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혹시 저녁 때 11시에 집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미용실에? 3시에 나왔다가 응. 새벽 3시에 나와서 그 다음은 11시까지 그런 거 말고요. 네. 나머지 시간에 연습해야죠. 살롱에서 일하는 시간은 말고 낮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건 손님이 마라타인 거고요. 손님이 연습 상대인 거지. 그렇잖아요. 진짜 공부를 하는 거는 뭐예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저녁 때 늦게까지 남아서 또 연습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똑똑한 애들은 정말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뭘 해요? 손님이 마루타예요. 손님이 내 연습 상대예요. 어떻게 돈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내 연습 상대를 만드시냐고요. 그쵸? 근데 문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경력이 쌓여서 디자이너까지 올라갔어요. 디자이너까지 올라가서 했는데 매출은 그래도 조금 나오겠죠. 왜? 울며 겨자 먹기로 손님들은 이제 머리 하거든요. 나중에 미용실 오픈해요. 손님 맨날 없다고 난리를 쳐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미용실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지금 거의 뭐예요? 70, 80% 이상이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란 말이에요. 생각만 있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거 연습해야지. 아, 이거 공부해야지. 아, 동영상 여기 되게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봐야지. 머리 만지는 사람 동영상 요즘 유튜브 많이 올라가잖아요. 봐야지. 안 봐요. 그쵸? 머릿속에 생각을 있어. 해야지. 근데 몸이 안 따라. 어디 가야 돼? 친구가, 야, 너 여기 요즘에 저 벚꽃 축제한데 갈래? 그래. 거기 갈게. 한 번씩 가져야지. 한 번씩 가져야지. 야, 나 여기 저기 어디 놀러 가는데 너 갈래? 알았어. 야, 나 지금 여기 술 먹고 있는데 너 한번 올래? 알았어. 뭘까요? 내가 먼저 즐기는 쪽에 내가 먼저 투자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거죠. 생각에 먼저 앞서다 생각만 하고 있는데 몸에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일을 항상 먼저 하는 분들이에요. 끈기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이거를 결과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을 못 봐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경력은 쌓여요. 경력 쌓였으니까 오픈해야지. 집에서 더 투자하잖아.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쵸? 근데 막상 딱 오픈을 해놨어. 뭐야? 손님이 없어. 왜? 그것도 하다가 또 이제 그만둬. 뭐 한 2, 3년 하다가 손님 없어. 야, 우리 미용실 손님이 너무 없어.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자기 탓인데. 우리 여기 부역이 너무 안 좋아. 이 동네 진짜 못 사는 사람들만 사나 봐. 자기 탓해. 아니, 자기 탓하고 손님 탓해. 이 자리 탓하고 나 딴 데 가서 또 해야 되겠어. 오픈해야 되겠어. 너 오픈하는데 얼마 까먹니? 손해봤다고 그거 괜찮아. 인생 경험했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유명한 강사님한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1년 동안 저 풀코스로 가르쳐 주세요.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미용실 차려서 망한 거는 돈이 안 아까워. 근데 공부할 때 돈 준 거는 되게 아까워해. 술 먹을 때 몇십만 원 쓰는 거는 되게 안 아까워해 또. 그쵸? 근데 공부할 때 돈 쓰는 거는 되게 아까워해. 얼마씩 해서 강사님 해가지고 부릅시다 그러면 답이 없어. 근데 어디 술 먹어서 n분의 1로 나누자 그러면 막 10만 원, 20만 원. 해외여행 가서 막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 가자 그러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그냥. 그쵸?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뭐예요? 제발 좀 2년만 좀 제발 좀 투자를 하고. 뭐 저한테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딴 사람한테 투자하셔도 돼요. 제발 좀 1년에서 2년만 저한테 투자를 하시라고. 1년에서 2년만 여러분이 스파르타식으로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해요. 그쵸? 그 평생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분이 최소한 앞으로도 20년 이상은 더 할 거예요. 2년이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 미용실에 저희 머리 만진 사람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쵸? 하리원전에 나왔고 이미리원전에 나왔잖아요. 그쵸? 결과 나왔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뭐 트레이닝 받다 보니까 지금 강의하잖아요. 그러는 거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먼저 했던 거죠. 생각을 해서 실전에 옮긴 거죠. 저 말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딱 주제를 딱 줍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알아서 해요. 왜? 끝날 때까지. 주제를 줬으면 이 사람이 안 하게 됐는데 이걸 하게끔 만들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실전에 옮기게끔 해요. 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생각을 했으면 내가 이 목표를 정했으면 이걸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끈기 없는 사람이 항상 우리는요, 힘들어하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항상 보면. 자,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거의 맞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은 했지만 행동을 옮겼는데 그걸 끝까지 완주한 게 있었었나요? 있었어요? 완주한 적이 있어요? 미용 말고 다른 거 있으세요? 예, 그러면 미용도 성공하실 거예요. 꼭 미용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른 분야에서도 꼭 내가 생각을 했으면 이거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한 번이라도 완주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을 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마라톤을 했었어요. 하루에 한 15km씩 매일 달렸었어요. 1시간 정도 주파가를 하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은 1시간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100m에 몇 초에 뛰어요? 거의 한 13초에서 여자들은 한 15초에 뛰죠. 그러면 100m를요 17초에서 18초를 매일 똑같이 뛰어야 돼요. 똑같은 페이스로. 그래야지 1시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17초에서 18초로. 여자분들 느리는 사람들은 100m 달리기 17초에 뛰는 사람도 있죠. 우리 할 때. 그 속도로요 15km를 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1시간에 들어와요. 그 페이스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사실 매일 마라톤을 하면서 제가 인생 공부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면서 이 완주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등산이라는 게 있죠. 등산. 우리는 등산할 때 맨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산에 오르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등산이 다 성공하는 건 뭐예요? 등산의 성공은 뭐예요? 꼭대기 올라간 건가요? 내려와야죠.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까지 잘 해야지 성공을 한 겁니다. 그게 완주예요. 근데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해요?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해요?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해요. 내려올 때는요, 무릎이 나가요. 잘못 내려오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내려올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완주라는 거죠. 생각을 해서 정상까지 목표의 지점까지 딱 올라갔으면 이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내려오셔야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자, 뭘까요? 생각과 실천이 같이, 세 번째 생각과 실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완주까지 책임을 다해서 다 내려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러신 분들은요, 뭘 하든지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뭐예요? 9대1 법칙이 한 명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9대1 법칙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우리 미용 쪽에서도 최고가 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분들은요, 산 정상에까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것도 완주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리더가 대체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끈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제가 3년 동안 한 게 있어요. 3년 동안 제가 한 행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아침마다 하는 행위가 있어요. 운동을 하는데요. 팔굽혀 100번을 해요. 며칠 전에는 저기 영종도 가서 조개 잡다가 한 2시간 반 동안 삽질을 했어요. 호미질을 하다가 너무 무리가 됐나 봐. 그래서 몸이 너무 뻑적지근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왜 아리바리 배긴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준하는 만큼 우리는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했어요. 이게 어깨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식한 거죠. 완전 무식한 거죠. 그래서 지금 3일째 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운동을요, 과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조금씩 뭐예요? 끈기 있게 오래 해요. 끈기 있게 오래 해요. 지금 잘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잘 보면은요, 저희 머리 만진 사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해요? 이끌었는데 제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저 막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점 부릅니다. 왜? 나중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기초공사를 굉장히 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완전 탄탄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어떤 선생님은 저보고, 원장님은요, 저 철다리도 두드려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안전성 있게 저는 두드려가면서 진행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팔굽혀 펴기를 아침마다 그냥 무리 없이 맨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면 100개가 안 힘들어요. 3분이면 끝나요. 3분에서 5분이면 끝나요. 힘은 들죠. 끝나고 나면 씩씩거리죠. 근데 그거를 매일 하다 보면은, 이게 적응이 돼요. 처음엔 20개도 못 했거든요. 그게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끈기 있게 얼마나 동안, 오랫동안 하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생각과 실천의 꿈은 너무 거대해요. 말 맞다나 진짜 꿈은 너무 거대한데, 그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본인이 벌써 자기가 목표에 정하는 거에 너무 큰 포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꿈은 크게 가지라는 말이 있지만, 꿈은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정도의 꿈을 먼저 실천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더 큰 꿈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약간 저와 같은 케이스예요. 초창기 때 제가 산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처음에 산 올라갈 때 높은 고지에 에베레스트 산 올라와서 고지 찍나요? 그러면 죽어요. 낮은 산부터 먼저 고지를 점령을 하셔야 돼요. 목표가 저 산이면, 저 산에 목표가 있으면 저 산을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낮은 산, 뒷동산부터 먼저 올라가야 돼요.
뒷동산 올려서 거기 정복했어. 아우, 나 이제 다리가 튼튼해졌어. 근데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산. 다음에는 저기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산. 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 이게 점점점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죽어. 한 달 동안 다리 후두두두 떨려가지고 죽어요. 그쵸? 그 뒷감당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 다 내려오다가 어떻게 삐끗해서 다리 부러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제대로 완주를 못한 사람들인 거죠. 목표라는 거는 크게 가질 수 있는 게 좋지만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크게를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케이스예요. 뭐 사람마다 그런 생각은 좀 다르지만 저는 큰 꿈을 일단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딱 잡고요. 요 계획에 맞춰서 처음부터 큰 꿈이 작은 게 아니고요. 나는 요거 목표해서 요거는 성공을 시킬 거야. 그래서 요거만 딱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제를 해서 요거 나는 했으니까 요거만 성공을 시킬 거야. 그래서 거기 다 했으면 또 새로운 걸, 그러니까 도전은 계속 진행이 돼요. 도전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저희 클래스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알차게 간다는 거죠. 저희 지금 작은 미용실 성공학 프로젝트에서 지금 제가 이 강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머리 만지는 사람은 제가 15평, 뒷골목에 15평 미용실에 지금 제가 벌써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요 미용실에서 제가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이 가게가. 정말 환상이죠. 5천만 원 투자해서 연봉 1억이면 환상 아니에요? 투자 대비 최고 아닌가요? 그쵸? 지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요. 제가 1년, 첫 달에 1년만 빼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롱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롱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확 잘 돼서 문제가 아니고요. 롱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천과 행동 중에서 뭐예요? 실천하고 행동을 하는데 너무 큰 실천도 아니고요. 너무 큰 행동, 생각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를 점점점 행위라는 거죠. 어떤 행위, 어떤 생각인 거죠. 그 생각도 똑같이 너무 거대한 생각, 너무 거대한 행동, 이게 아니고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똑같이 생각과 똑같이 실패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있죠. 사람의 뇌구조는요, 천재라는 뇌구조가 있답니다. 천재라는 뇌구조. 이 사람들은요, 유전자가 분명히 다르답니다. 천재의 유전자는요, 굉장히 다른 뭔가가 또 있답니다. 근데 그 천재 중에 사기꾼 천재 중에 있고요, 좋은 방식의 과학자적인 천재가 있대요. 근데 그 유전자가 똑같대요. 사기꾼의 천재와 정말 인류를 위해서 개발하는 과학자적인 그런 천재의 그 유전자가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뭘까요? 이 사람은 사기꾼의 성향을 갖고 있는 행위를 한 거고요. 이 사람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행위를 하신 거고요. 그 천재의 조건은 똑같다는 얘기죠. 유전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유전자를 어떤 과학자가 찾아냈더라고요. 똑같은 천재의 유전자.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해서 행위를 어떻게 옮기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나 이거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행위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체적인 그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리더를 딱 물어보면은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리더들은요. 왜 잘할 수 있을까요? 생각과 실천하는 중에서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리더들한테 가서 잘 얘기를 해보시면요, 정말 언명력도 되게 좋고요, 말이 막 나옵니다. 왜? 그만큼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탄탄하게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본인이 스스로 노력한 고생이 있거든요.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많거든요. 그 대신에 정말 실속 있는 내용들이 많죠. 그런 부분이. 그런 사람이 이 부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자, 1번. 생각도 없고 실천도 없는 사람. 자, 2번. 생각은 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 자, 3번.
생각과 행동을 옮기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해서 내가 실천에 옮기는 사람.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난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될까요? 모두가 세 번째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실상은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죠. 그렇죠? 세 번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가기 위해서 목표의식을 낮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치에 있는 걸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딱 땄는데 어떻게 돼요? 나는 원장할 거야. 자격증 따자마자 나는 바로 원장할 거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기하고 똑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러 산악 올라오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뒷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힘들단 말이에요. 그 정도 많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목표의식. 나는 자격증 딱 땄어. 그럼 뭐예요? 인턴 하고 스텝 생활 하시면서 기본기 배우고 디자인 올라가서 경험 쌓고 점장 실장 하고 그리고 나서 디자인 젊으니까 가능하겠죠. 나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잠을 줄여야죠. 나이 든 사람의 특기 뭡니까? 끈기잖아요. 젊은 사람보다 끈기는 더 좋잖아요. 그쵸? 체력이 안 될 뿐이지. 체력은 안 되시면 홍삼 드시면 되잖아요. 그쵸? 체력이 안 되시면 홍삼 드셔야지 뭐 어떻게 해. 그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좋은 건 뭐예요? 기술이 젊은 사람들보다 조금 반만 배우시면 일단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손님 상담에서는 더 좋잖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람 관리가 잘 안 돼요. 기술은 되지만 사람 관리가 어렵고 나이 먹은 사람들인데요. 기술은 부족하지만 어때요?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질이 있잖아요. 최고의 복인 거죠. 가장 영업하면서 우리 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어려운 게 부분이 뭐예요? 사람 관리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 부분을 잘하니까 기술을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듯이 제발 좀 1년에서 2년 정도만 아주 스파르타로 한번 공부 좀 해보시라는 얘기죠. 정말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때요? 사업가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미용 쪽에 계속 쟁이로 나무 계시고 이제 분류로 나누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도 행동과 생각과 행동이 꼭 두 가지를 실천해서 꼭 리더가 이 분야에 한 분야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성공하셔서요. 9대1 법칙에 한 명이 되는 리더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